은솔은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강남의 작은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28살, 마케팅팀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 겉으로는 안정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이 따라다녔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한국에서 그것은 아직도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스마트폰을 켜고 습관처럼 허 앱을 열었다. 여성만을 위한 데이팅 앱 몇 달째 가입해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매칭 알림이 울렸다. 호기심에 확인한 순간 은솔의 숨이 멎었다. 매칭된 상대의 사진은 다름 아닌 회사 팀장 은혜였다. 35살, 차갑고 완벽한 이미지로 유명한 상사, 은솔은 늘 그녀 앞에서 긴장하며 일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가 앱에서 그녀에게 좋아요를 보낸 것이다.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솔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놀라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은혜의 메시지는 부드러웠다. 평소 회의실에서 내리는 지시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다. 은솔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얼어붙었다. 답장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그녀의 위치는? 팀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 어머니가 알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은 척하지 않고 앱을 강제로 종료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밤 은솔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은솔은 거울을 보며 표정을 다잡았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은혜가 복도에서 마주쳤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솔 씨, 은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살짝 머뭇거리는 듯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시선. 은솔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보고를 할 때도 은혜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점심시간, 은솔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그쳤다. 절대 모르는 척해야 해. 이건 실수야. 그냥 실수. 그런데 오후 늦게 은혜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메시지 보셨나요? 바쁘시면 천천히 답해주세요. 은솔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답장을 하지 않으면 상사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지만 답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못 본 척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직 몰랐다. 퇴근 후 은솔은 친구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은 몇 년 전부터 그녀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은아, 큰일 났어. 상사랑 매칭됐어. 허에서 지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미쳤어. 어떻게 해? 답장했어. 은솔은 고개를 저었다. 못 본 척했어. 해야지. 직장인데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은솔아, 조심해. 한국에서 이런 일은 쉽게 끝나지 않아. 그 말은 은솔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은솔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어제 보낸 카톡이 떠올랐다. 이번 주말에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꼭 만나봐. 가족은 그녀가 곧 결혼하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여자 혼자 사는 게 뭐냐고 했고, 어머니는 매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너만 행복하면 되지 않니? 하지만 그 행복은 그녀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은솔은 눈을 감았다. 상사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나갔다. 은솔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불안에 떨었다. 은혜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작은 순간마다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회의 중에 자료를 건넬 때 손이 스쳤다.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칠 때 미소가 살짝 길어졌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애써 무시했다. 허 앱에서는 메시지가 계속 쌓였다. 은솔 씨,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나요?
커피 한 잔만 할까요? 회사 근처에서요. 은혜의 글은 점점 솔직해졌다. 사실 당신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봤어요. 앱에서 매칭됐을 때 정말 놀랐지만 기뻤어요. 은솔은 그 메시지들을 읽고 또 읽다가 결국 차단하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 읽지 않은 척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팀 회식 날,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강남의 고깃집에서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풀렸다. 은혜는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다. 은솔 옆자리에 앉은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은솔은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팀장님. 그냥 일이 많아서요. 은혜는 미소 지었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나도 당신 걱정 많이 해요. 그 말에 은솔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주변 동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만 느껴졌다.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은혜가 다시 다가왔다. 은솔 씨, 솔직히 말할게요. 앱에서 보낸 메시지 다 읽었죠? 은솔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팀장님, 그건 은혜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피하지는 말아요. 회사에서든 밖에서든 은솔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울었다. 상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무서웠다. 지은을 만난 주말, 은솔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냥 회사 그만둘까? 이 상태로는 미치겠어. 지은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만두면 뭐 할 건데? 내 경력 다 날아가. 그리고 은혜 팀장도 위험해질 수 있어? 둘 다 조심해야 해. 은솔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빌딩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이 도시에서 진짜 자신으로 사는 게 가능할까? 월요일, 회사에서 은혜가 은솔을 따로 불렀다. 이번 프로젝트, 은솔 씨가 리드해요. 능력 믿어요. 은혜의 눈빛은 따뜻했다. 은솔은 고맙다고 인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이 호의가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번 주 토요일에 소개팅 있어. 꼭 나와. 은솔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결국 은솔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주 내내 은솔은 2개의 세계를 오갔다. 회사에서는 상사를 피해 다니고 집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견뎌야 했다. 허앱은 여전히 메시지로 가득했다. 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이 무서워하는 거 알아요.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솔직해지고 싶어요. 은솔은 그 말을 읽으며 눈을 감았다. 솔직해진다는 게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소개팅 날, 은솔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상대 남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안정된 직장, 좋은 학벌. 어머니가 좋아할 타입이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내내 은솔의 머릿속은 은혜로 가득했다. 은솔 씨는 취미가 뭐예요? 남자가 물었다. 그녀는 멍하니 대답했다. 그냥 일하는 거요. 소개팅은 실패로 끝났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또 왜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어머니의 눈물에 은솔은 아무 말도 못했다. 회사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됐다. 은혜가 은솔을 자주 불렀다. 프로젝트 핑계로 둘이서만 미팅을 했다. 이 부분은 은솔 씨 의견이 중요해요. 은혜의 손이 은솔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은솔은 재빨리 손을 뺐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은혜는 한숨을 쉬었다. 나 때문에 그래요. 은솔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동료 수진이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은솔아, 너 요즘 팀장님하고 무슨 일 있어? 자주 부르시던데. 은솔은 웃으며 넘겼다.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은솔은 불안해졌다.
만약 소문이 나면? 한국 회사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의 커리어는 끝이었다. 주말, 은솔은 혼자 한강에 나갔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과거가 떠올랐다. 대학 때 처음 좋아했던 선배. 고백했다가 거절당하고 너 이상해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 그 후로 그녀는 철저히 숨겼다. 그런데 이제 상사가 그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은혜의 메시지가 또 왔다. 오늘도 답장이 없네요. 그래도 기다릴게요. 은솔은 결국 답장을 썼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은 안 돼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차갑게 느껴졌을까? 은혜의 답장은 즉시 왔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천천히 생각해요. 은솔은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마음이 흔들렸다. 은혜는 강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도 같은 아픔을 알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무거웠다. 가족, 직장, 사회.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다. 그 다음 주 큰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다. 은솔이 준비한 자료를 은혜가 칭찬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은혜의 시선은 오직 은솔에게만 머물렀다. 발표 후 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솔은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가족 약속이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은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 순간 은솔은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멈추기 어렵다는 것을. 수진이 은솔을 불러 세웠다. 너 팀장님하고 무슨 사이야? 은솔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허앱에서 봤어. 너희 매칭됐지? 팀장님 프로필 알아. 너도 거기 있었어. 은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비슷한 앱 써. 우연히 봤어. 아직 아무한테도 안 말했지만 조심해. 회사에서 이런 거 알려지면 둘 다 끝이야. 그날 은솔은 은혜를 찾아갔다. 팀장님, 수진 씨가 알아버렸어요. 은혜는 책상을 짚으며 앉았다. 그래요. 나도 예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은 흔들렸다. 은솔 씨, 이제 솔직해질 때예요. 나 당신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은솔은 눈물을 참았다. 팀장님, 저도 하지만 안 돼요. 가족이, 회사에서 은혜는 손을 뻗어 은솔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숨기면서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 대화 후 은솔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헤맸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주에 또 소개팅 잡았어.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은솔은 전화를 끊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왜 그녀의 행복은 항상 희생되어야 할까? 다음 날, 은혜가 팀 전체 회의에서 이상하게 행동했다. 평소처럼 차갑지 않고 은솔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듯 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수지는 은솔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러다 다 들켜. 은솔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은혜를 찾아가 말했다. 팀장님, 그만해요. 저는 못해요. 직장 그만두든지 아니면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나 혼자 버티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은솔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았다. 저녁, 은혜로부터 긴 메시지가 왔다. 오늘 당신 말 듣고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나도 가족 때문에 오랫동안 숨겼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결혼하라고 매일 전화 오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은솔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울었다. 그녀도 은혜를 좋아했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 수진이 결국 팀에 소문을 퍼뜨렸다. 은솔이랑 팀장님이 이상한 관계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은솔은 복도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은혜는 상사로서 팀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흔들렸다. 은솔은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결국 은솔은 은혜와 마주 앉았다. 회사 근처 카페, 늦은 밤이었다. 팀장님, 저 그만둘게요. 은혜는 놀랐다. 왜요? 내가 책임질게요. 은솔은 고개를 저었다. 책임지실 수 없어요. 가족도, 사회도.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럼 나 혼자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은솔은 손을 뻗어 은혜의 뺨을 닦아주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은솔은 사표를 냈다. 어머니는 화를 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다면 은솔은 새로운 회사를 찾기 시작했다. 은혜와는 연락을 끊었다. 가끔 허 앱을 열어 은혜의 프로필을 보았지만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은솔은 여전히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지은에게 말했다. 언젠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은혜는 여전히 그 회사에 있었다. 가끔 은솔은 뉴스에서 그녀의 프로젝트 성공 소식을 보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기대를 위해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